낙석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낙석이 발생할 수 있어 지난해 3월에는 이곳 북한산 인수봉에서 낙석에 맞아 50대가 숨지는 등 낙석 사고로 인한 결과는 치명적이지만 등산객들의 경각심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주말에 건강을 위해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산행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돌덩이가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산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여름 등산에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마 기간이나 비가 많이 온 후에는 낙석,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낙석이나 산사태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휩쓸리는 순간 순식간에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지금부터 여름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발생 징후와 산사태 대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징후가 나타날 때 신속하게 대피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 6월에서 9월은 산사태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오거나 오랜 시간 비가 계속 오면 지층에 물이 스며들어 흑입자들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결속력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 산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여름이나 장마철에 등산을 해야 한다면 산사태의 위험한 곳은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산에 나무와 식생이 없는 지역, 경사가 급한 지역, 물이 모일 수 있는 오목한 지형이나 계곡 같은 곳은 등산이나 야영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단 등산을 시작하셨다면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나기 전에 산에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이 징후를 잘 기억해 놓는다면 갑작스럽게 생기는 산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겠죠.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땅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맑았던 계곡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하는 경우도 산사태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비탈에서 흙이나 자갈이 떨어지는 것은 모두 산사태의 전조 증상입니다. 산사태는 그 발생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런 전조 증상이 있기 전 내가 있는 곳에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발령이 되면 미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에 산행 중 갑자기 산사태가 발생했다면 계곡이나 물길을 무리하게 건너지 마시고 그곳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간혹 급한 마음에 내려가는 길을 따라 대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산사태 방향과 직각으로 멀어지는 방향의 높은 쪽으로 신속히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 후에는 길이 사라질 수 있으니 늘 지도를 챙기는 것이 좋고요. 발견 즉시 119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지금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산사태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산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나 스마트 산림재의 앱을 확인해서 산사태 위험 정보를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 후에 만일 산사태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산행 코스를 변경하거나 산행을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름 장마철은 해빙기인 3, 4월과 함께 낙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주로 호우가 내린 다음 날 바위가 많은 너덜지대의 경사면이나 협곡을 이룬 지형에서 발생하는데요. 폭우로 흙이나 모래가 빠져나가는 용식작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의외로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낙석 사고의 비율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폭우가 내린 다음 날에는 협곡이나 산비탈의 퇴석지대,
또 스크리 같은 암벽 위의 풍화 퇴석지대를 지나갈 때는 낙석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바위에 접촉하거나 바위에 충격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돌이 떨어지는 낙석은 그야말로 등산객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죠. 낙석은 예측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낙석 위험 구간은 신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암벽 등반 시에는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반드시 안전 헬멧을 착용해 주시고요. 등반 중 낙석 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 또는 최초 발견자가 즉시 큰 소리로 낙석을 외쳐 주변에 위험을 알리도록 합니다. 낙석 소리를 들은 아래쪽 사람은 가급적 위를 올려다보지 말고 즉시 몸을 웅크리거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빙기인 3, 4월에 오르막 구간에서 자신의 작은 실수가 낙석으로 연결되어 뒤따르는 일행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산행 시에는 반드시 지반이 튼튼한지 확인하면서 걷고, 또한 잔석을 밟았을 경우 뒤따라오는 등산객에게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해빙기에는 잔석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내려갈 때 위에서 돌을 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석이나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에 그런 위험 지역은 가급적 우회하거나 안전이 확인된 지정 등산로에서 산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사태, 낙석 사고,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IT 기술로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사전에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를 만났을 경우에는 하산을 해야 하는데 가급적 계곡 코스를 피해 능선길로 하산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집중호우로 계곡에 고립되었을 경우는 계곡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계곡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산의 계곡물은 빠르게 불어나는 대신 비가 그친 후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급류를 건너야 한다면 급류에 뛰어들지 마시고 물이 줄어들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린 후 건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난사고의 46%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폭우와 급류로 인한 계곡에서의 사고가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대비하셔서 등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상악화로 인해 위험한 것은 폭우나 급류뿐이 아닙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낙뢰입니다. 매년 여러 등산인들이 낙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데요. 낙뢰는 산, 들판, 도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지만 대개 주위보다 높은 지대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높은 산봉우리나 돌출된 큰 나무는 낙뢰가 가장 떨어지기 쉬운 장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뢰가 떨어질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은 낙뢰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낙뢰가 발생하면 우산이나 스틱 등 금속으로 된 것들은 모두 몸에서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낙뢰를 유인하는 것은 금속만이 아닙니다. 낙뢰가 안봉에 떨어지게 되면 바위에 흐르는 빗물이 전도체 역할을 하면서 전류가 바위 전체로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낙뢰 위험성이 높은 안봉이 있다면 최대한 멀찍이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 명이 모여 있지 말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땅에 앉을 때 침낭이나 배낭, 매트리스 같은 절연물을 깔고 앉아 만약의 경우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직접 몸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번개가 번쩍 친 후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의 시간이 짧을수록 가까운 곳에 낙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더 신속히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낙뢰를 맞은 환자는 그 정도에 따라 전신 화상, 의식장애, 사지마비,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뢰를 맞은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심정지가 와도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첫째, 먼저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겨 환자가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둘째, 의식이 없는 경우 호흡과 맥박 여부를 확인합니다. 셋째, 호흡이 멎어 있다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넷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과 병행해서 심장 마사지를 지속합니다. 다섯째, 낙뢰를 맞았을 경우 사망률은 20%에서 30%라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급처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낙뢰를 맞았는데 아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환자의 의식이 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몸 내부에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으므로 119 구조대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형적, 기후적 요인의 위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위험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같이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조금만 더 준비하고 조금만 더 주의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산에서는 기상 예측이 어렵고 짧은 시간에 기상 이변의 폭이 크기 때문에 주변 상황, 기후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계속 가볼까요?